네, 이번 총선은 뭐니 뭐니 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총선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의혹을 파헤치는 날카로움과 진실을 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서를 잡고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자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촛불에 불이 붙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뜨겁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워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 독재의 유혹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기량을 다 쏟아부어서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습니다. 폭주기관차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분산 경제를 살리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만금 예산이 무자비하게 잘려나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일부를 되살리긴 했지만 이른바 적정성 검토라는 함정을 통해서 또다시 예산이 삭감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얌전히 말 잘 듣는다고 떡 하나 더 줄 정권이 결코 아닙니다. 맞서고 따져야 겨우 우리 몫을 지킬 수 있는 정권입니다. 군산의 미래에는 새만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미국과 경쟁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이 우리의 기술과 상품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에 3개의 특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경제협력특구, 관광특구, 그리고 교육특구가 그것입니다. 새만금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모두 말씀을 드리고 말씀대로 전투력도 높으시고 중량감이 있으시니까 좀 고향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로 내려오면 민주당끼리 경선 싸움 하셔야 되잖아요. 서울 같은 주요 지역구에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갑자기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이미 4년 전에 제가 군산에서 둥지를 틀고 군산에서 정치적 뜻을 펼쳐보고자 하였으나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중도의 뜻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정치적 꿈을 펼치고 또 자기의 고향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은 그건 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시긴 했지만 사실은 전국 출신이시더라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게 굳이 군산을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몰랐었는데요. 네, 출생지가 경북 칠곡인 것은 맞는데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전북 진안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완주가 고향이십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6살 때 부산으로 와서 초, 중, 고 12년 개근했습니다. 초중고 다
군산에서 다녔고 부모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군산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조금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내에서도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겠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로서 한 차례 하셨는데 그게 좀 험지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험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군산 네,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어서 제가 편한 곳으로 찾아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긴 한데 검찰 독재라든지 지금 현 정권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요 어떤 메시지로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험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 여권의 중량감 있는 인물하고 맞서서 한석을 민주당에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행보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4월 10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음 날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의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저질러 왔던 비리와 만행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까발리고 공개하고 하면서 본격적인 심판이 저는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석 한석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께서 좀 선택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지성대 의원께서 신학자를 하시면서 가짜뉴스를 말씀하셨어요. 가짜뉴스를 아마 청담동 술자리 관련한 의원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그 발언이 가짜뉴스인지 진짜 시영대는 그렇게 표현했나요? 네. 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오늘 처음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표현들을 저도 들었는데 이 자리에 조선일보 기자 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조선일보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에 있는 동지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고 저로서는 좀 서운하네요. 네. 그런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제가 여기에 더 말을 보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어제 신영대 의원 발언 중에는 선거 때만 잠깐 찾아왔을 거리는 외지인은 근선의 나침반을 제대로 다시 보지 못한다. 헛발질, 가짜뉴스와 같은 경솔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도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도 제가 거기다 말을 보태면 자꾸 커지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청담동 스트레스 사건은 가짜뉴스 맞나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요. 이제 경선 결과에 이제 가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승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물론 가상적인 얘기지만요. 또 하나는 그 생활권 관할권 관련돼서 군산 김제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우선 경선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군산 여기저기 바닥을 누비면서 발로 뛰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군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가 기자 출신인 만큼 현장을 중요시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좀 더 적합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승패를 떠나서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할권 문제는 저는 새만금에 대한 특례시로 좀 폭넓게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자 자신의 밥그릇을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새만금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군산 경제 부안이 각자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면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거나 무효로 하려고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고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합적으로 크게 새만금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그 청사진을 만들고 같이 통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이 새만금에 대한 3개 특구, 이걸 통합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또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새만금을 예상해 볼게요. 정부 새만금 예상을 관련해서 정확히 유기된 시기 바꿨는데 국회의원 인학교육이 좀 삭발을 했거든요. 혹시 괜찮아질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그리고 또 예산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동참은 사실 띄워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말하자면 삭발하는 그 계획과 논의 단계에서 현 전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제가 거기에 같이 논의할 그런 상황이 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더 뭐였죠? 예산. 예산 문제는 어떤 의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당에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짓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예산 3천억이 다시 보고되는 과정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저도 거기에서 같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규모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에 저도 제일 앞장서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저는 공약하는 공약 같은데 새만금이 3개 축구 경제 현장이나 건강이나 이런 교육적으로 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현수는 새만금에 이제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공항 자체도 지금 일정성 지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 3개 축구가 완전히 내려가는 시간 공항이 수색이에요. 이런 식들이 이 공항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적정성 검토가 지금 6월에 나오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금 윤석열 정부 또 한덕수 총리까지도 사실은 공항이 필요 없다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적인 상황하고 저는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이 있으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힘을 갖게 되고 또 그걸 견제하지 못한다면 저는 상암동 국제공항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군산, 새만금, 전북에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선이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만일 그걸 그냥 처분에 맡기는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 민주당이 있다면 저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대해서 총선 뒤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몫을 찾아내는 그런 결단과 또 응집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도 의원이나 군산 시의원 중에 현역 중에 지금 의원님 지지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네, 지금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저 5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구 의원님, 네, 전 시의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자 우리 의원님, 또 한경봉 의원님, 오선의 한경봉 의원님, 이렇게 3분 계신데요. 또 오선의 서동환 의원님, 그리고 이원아 의원님, 5분이 계십니다. 어제 앞선 신영대 국회의원께서 출마하게 되면서 자기는 지역구 의원인 비례 의원으로서는 좀 영향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내년 총선을 거치면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의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3년,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더 영향감이 있었는지는. 당내에서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 여러 백작이나 이런 데서 수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김주겸 의원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자기 공심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정치적인 당내 상황과 무관하게 제가 지난 4년 전에 도전했던 그 연장선 그리고 제 고향에서 정치적 뜻을 펼쳐보고 싶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당내 상황과 관련된 무슨 자객공천이니 이런 건 저희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영대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건 뭐 우리 당원들이나 여러분들께서 하실 몫이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경선에 3명이 좀 저희가 보니까 3명이잖아요. 본인이 경쟁력이가 있지. 본인은 당내 경쟁력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당내 공천 경쟁력이가 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회견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우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군산 발전도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 정치에서 또 당내에서 힘이 있어야 예산도 확보하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더 자부를 해봅니다. 이 정도로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은 많아.
알겠죠.